야, 너 내가 요즘 겪은 일 들으면 진짜 기절할걸.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이 내 인생에 벌어졌지 뭐야.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 어딘가에 이야기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죽을 것 같아서 너한테라도 털어놓는 거야. 심호흡 한번 하고 들어봐. 내 이야기는 마치 잘 짜여진 한 편의 비극적인 영화 같아. 주인공은 바로 나 김철수. 올해로 50대 중반에 접어든 평범한 가장이지. 대기업에서 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가정도 꾸렸어.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 없는 삶이었지만 내 안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 일상은 반복됐고 아내와의 대화는 줄어들었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지. 나는 홀로 남겨진 듯한 외로움을 느꼈어. 이런 감정은 50대가 되면서 더욱 깊어진 것 같아. 갱년기라는 건 남자에게도 오는 걸까? 아니면 그냥 삶의 무게에 짓눌린 걸까? 그런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을 때 이 모든 비극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터졌지. 건강검진이라는 아주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 말이야. 아내가 그렇게 건강관리를 강조하며 병원에 가라고 성화였어.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루고 있었는데 아내가 직접 새로 생긴 건강검진센터를 예약해줬지. 불평 없이 가봤어. 어차피 해야 할 일이니까. 그 병원에서 그 여자를 만났어. 김은수. 이름도 어쩌면 그렇게 청하고 예쁜지. 그녀는 내 검진을 담당할 의사였지. 첫인상부터 남달랐어. 키는 아담했지만 마네킹처럼 완벽한 비율의 옅은 미소를 머금은 얼굴은 고혹적이었어.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 아래로 드러난 목선은 가늘고 곧아서 왠지 모르게 섹시한 분위기를 자아냈어.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그 차가운 가운도 그녀의 따뜻한 매력을 가리지 못했지. 대략 40 초반쯤 되어 보였는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딱 그녀를 위한 격언 같았어. 그녀의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 우아함과 젊음이 공존하는 분위기였어. 그녀의 전문적인 태도와 부드러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그녀에게 집중하게 만들었어. 진료실 안의 공기는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은은한 향기가 나는 것 같았지. 그녀가 나의 담당 의사였다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병원을 가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그때 그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했어. 후회는 언제나 늦지만 그 후회는 내 영혼을 좀먹어 들어가고 있어. 검진 결과 상담을 받으러 다시 병원을 찾았어. 그녀는 내 검진 결과를 태블릿으로 보여주면서 차분하고 조리 있게 설명했지. 어려운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해줬고 나의 질문 하나하나에 귀 기울이며 성심성의껏 답변해줬어.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 같았어. 나긋나긋하면서도 신뢰감이 느껴지는 음색은 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었지. 그리고 그녀의 눈빛.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고 배려하는 듯한 깊은 눈동자는 나도 모르게 계속 그녀에게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 나이 50이 넘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집중해 본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야. 솔직히 그때부터였어. 내 안에 뭔가 이상한 감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한 게 그냥 나이 먹고 심심해서 그런가 싶었어. 중년의 일탈이랄까. 그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감정일 거라고, 이내 사라질 허상 같은 감정일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 이런 감정은 젊은 시절 연애할 때나 느껴봤던 건데 50이 넘어서 다시 느끼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놀라웠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어. 나는 유부남이니까. 하지만 사람은 감정을 쉽게 다스릴 수 없는 동물인가 봐. 특히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은 더 격렬하게 터져나오는 법이지. 상담이 끝나고 나오는데 김은수가 그러더라고. 김철수님, 검진 결과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지만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해 보이세요. 혹시라도 불편한 증상 있으시면 언제든지 다시 병원에 방문해 주세요. 저는 매주 목요일 오전에 진료합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 그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어. 사실 특별히 불편한 증상은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계속 보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이 일었지.
매주 화요일, 목요일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박혔어. 핑계를 대서라도 그녀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욕망이 내 이성을 잠식했어. 그래서 며칠 뒤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는 핑계로 다시 병원을 찾았어. 물론 속은 멀쩡했지. 오히려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속이 더 편안하고 상쾌한 기분이었어. 이건 일종의 중독이었어. 그녀를 만나는 건 내게 일상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탈출구이자 젊음과 활력을 되찾아주는 마법 같은 순간이었지. 다시 만난 그녀는 여전히 친절하고 전문적이었어. 몇 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그녀를 찾아갔고 우리는 진료라는 명분 아래 점점 더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 처음에는 건강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지만 점차 취미나 가족 이야기, 어릴 적 꿈 같은 이야기까지 하게 되더라. 그녀는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기도 했어. 그녀와의 대화는 항상 즐거웠고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를 정도로 빠르게 지나갔어. 진료실이라는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우리는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묘한 유대감을 형성해갔어. 그녀가 웃을 때마다 내 심장이 쿵쾅거렸고 그녀의 손짓 하나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지. 나는 그녀에게 나의 가장 솔직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녀 역시 나에게 의사로서의 모습 이면에 숨겨진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씩 드러냈어.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의사와 환자를 넘어선 묘한 긴장감과 설렘이 공존하는 관계로 발전해갔지. 어느 날 진료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가 불쑥 던졌어. 김은수 선생님, 혹시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세요? 제가 저녁 한번 대접하고 싶은데요. 항상 친절하게 진료해 주시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서요. 말하고 나서 내가 미쳤나 싶었지. 내가 결혼한 유부남인데 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말을 했을까? 이건 도를 넘는 행동이었어. 아차 싶었지. 혹시라도 거절하면 어쩌지? 아니,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 그런데 김은수가 빙긋 웃으면서 그러는 거야. 그녀의 입가에 피어난 미소는 내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어. 어머, 환자분이 의사한테 저녁을 사겠다고요? 재미있네요. 보통은 제가 사는 편인데. 그러더니 잠시 고민하는 듯 하늘을 올려다봤어. 찰나의 순간이 영혼처럼 느껴졌지. 드디어 그녀의 입에서 대답이 나왔어. 좋아요. 오늘은 진료가 일찍 끝나니 괜찮을 것 같네요. 대신 제가 밥값은 낼게요. 순간 머리가 띵했어. 꿈인가 싶을 정도로 믿기지 않았지. 세상이 온통 핑크빛으로 물드는 것 같았어. 심장이 터져버릴 것만 같았지. 그날 저녁 우리는 병원 근처 분위기 좋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만났어. 캐주얼한 옷차림의 그녀는 의사 가운을 입었을 때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편안한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에서 튀어나온 여주인공 같았지. 처음엔 서로 어색해했지만 와인 몇 잔이 들어가고 나니 분위기가 스르르 풀리더라. 우리는 두세 시간 동안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했어. 그녀는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줬고 때로는 깊은 공감의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어. 나는 내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이나 외로움, 그리고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를 은근히 토로했어. 그녀는 그런 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듯했어. 그녀의 따뜻한 시선과 위로는 내 마음속 깊이 쌓여있던 외로움을 녹여주는 것 같았어. 그날 밤 나는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 그녀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매력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지.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의 모습이 아른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의 미소. 모든 것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 나는 이미 위험한 불장난에 뛰어든 거야. 그때부터 우리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진전됐어. 진료실에서 그녀를 만나는 건 이제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됐고 진료 시간 외에도 핑계를 대서 퇴근 후에 자주 만났지.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근교로 드라이브도 가고 때로는 차 안에서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
마치 20대 때 불같은 연애를 시작하는 것처럼 가슴이 설레고 행복했어. 내 심장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는 것 같았지. 하루하루가 온통 그녀 생각으로 가득 찼어.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은 내게 지루했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고, 나는 점차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은 지경에 이르렀어. 그녀는 내가 오랫동안 갈구했던 이해와 위안을 주는 사람이었지. 우리는 밤늦게까지 통화를 하기도 하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어. 처음에는 비밀스러운 만남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지만, 점차 그런 감정마저도 짜릿한 자극으로 느껴졌어. 물론 죄책감이 없었던 건 아니야. 아내와 아이들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지.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내가 대체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에게 수없이 질문했지만 그녀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어. 하지만 그 감정은 김은수를 만났을 때 행복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 행복감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나의 모든 죄책감을 덮어버릴 정도였지. 나는 이 위험한 관계에 완전히 중독돼 버린 거야. 사랑이라고 착각했는지도 모르지. 아니, 사랑이었을지도 몰라. 나는 더 이상 이 관계를 멈출 수 없었어. 이런 아슬아슬한 관계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불안감은 항상 내 마음 한구석을 맴돌았어.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어. 인생의 가장 치명적인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지. 어느 날 밤늦게까지 김은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현관대문에 아내가 서 있는 거야. 시계는 이미 새벽 1시를 가리키고 있었고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나를 아내는 싸늘한 눈빛으로 쳐다봤어.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봤고 그 시선에서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었어.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싸늘한 분위기는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어. 나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느꼈지.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 김은수와의 관계가 발각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어. 내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어. 그날 이후로 내 인생은 지옥이 됐어. 아내는 내가 김은수와 만나는 결정적인 증거 사진들을 내밀었어. 내가 몰래 병원에 가는 걸 이상하게 여겨 며칠 전부터 미행을 시켰다는 거야. 나보다 더 철저하고 치밀했어. 내 핸드폰을 몰래 뒤져서 김은수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다 봤더라. 달콤했던 미러들이 이제는 비수가 되어 나를 찔러댔지. 아내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변명할 여지도 변명할 자격도 없었으니까. 아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 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어. 그 눈물을 보니 내 자신이 얼마나 파렴치한 인간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 아내는 결국 이혼을 요구했고 아이들도 나를 외면했지. 큰아들은 나를 보고 역겹다고 했고 작은 딸은 아빠라는 이름조차 부르려 하지 않았어. 그 아이들의 싸늘한 시선은 나를 찢어발기는 듯 했어. 회사에도 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갔어. 나를 따르던 후배들은 등을 돌렸고 동료들은 나를 수군거리는 시선으로 바라봤어. 내 평판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은 나락으로 떨어졌어. 김은수와의 관계는 산산조각 났고 그녀 역시 병원을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어. 연락처도 바뀌었는지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잃은 거야. 텅 빈 집에서 홀로 앉아 있는데 문득 예전에 봤던 뉴스가 생각나더라. 50대 남자가 바람 피우다 아내에게 중요한 부위를 절단당했다는 충격적인 뉴스. 그리고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서 절벽에서 밀어버렸다는 미국 의사 이야기. 그 모든 사건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 내가 그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내 인생이 이미 절벽 끝에 서 있는 건가? 후회와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어.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그 달콤하고도 위험한 유혹이 내 모든 것을 앗아갈 줄은 정말 몰랐어. 지금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일인데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그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지 않았을 거야. 아니, 김은수라는 이름을 가진 의사를 만나지 않았을 거야. 아니면
애초에 그녀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이미 모든 일은 벌어졌고 나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 내 어리석음이 만들어낸 결과니까. 그저 시간이 지나면 이 고통도, 이 상처도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야. 하지만 아마도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남을 것 같아. 내 가슴 속에 박힌 가시처럼 말이야. 이 이야기는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경고이기도 해. 삶은 한순간의 유혹에 무너질 수 있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하다는 것을. 부디 너는 나처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야.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나는 이 고통 속에서 홀로 서야 해. 비참하지만 이것이 내가 자초한 결말이니까.